반갑습니다. 고신대 강정찬 교수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아무런 도움 없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물론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혼자서 주변에 아무런 도움 없이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3에서 5%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담배 끊을 수 있어 라고. 그런데 실제 금연을 시도해 보면 금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금단 현상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금연은 쉽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담배 성분 중 니코틴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니코틴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고 뇌에 쾌감이나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담배를 안 피우게 되면 니코틴이 줬던 보상이 없어지면서 불쾌감이나 짜증이 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금단 증상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금단 증상이 다시 흡연을 하게 만들고 니코틴 의존 증상, 즉 니코틴 중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니코틴 중독 때문에 힘든 금연 성공의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나 지역 금연 지원센터 등의 금연 상담과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면 금연 성공 확률을 약 5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금연을 결심하셨다면 주변 금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먼저 금연 상담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고 금연을 해야 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다지고 담배를 끊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변화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삶의 보람 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연 상담 과정에서 시기별로 금단 증상도 짚어주면서 대처 방법도 알려주고 모니터링해 주어서 금연에 성공할 때까지 금연의 동기와 에너지를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 상담은 금연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금연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혼자서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한 사람들보다 금연 성공 확률이 훨씬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금연 상담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금연 계획을 세우고 금연 시기별로 금단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 스트레스, 유혹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금연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연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연 상담 초기 단계에는 금연이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안 그러면 재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약물 치료인 니코틴 대체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금연한 사람 중 3분의 1 정도가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고 5에서 6년 정도는 지나야 금연이 안정화된다고 하니 금연 상담과 약물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인 니코틴 대체제에는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이 있고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할 수 있는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의 약물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연 성공률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혼자 자신의 의지와 약만을 사용해서 금연을 시도하거나 금연 상담만 받는 것보다 지역 보건소나 지역 금연 지원센터의 금연 상담사와 함께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 중에 니코틴 대체제를 쓰는 경우가 금연 성공의 가능성과 효과가 더욱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담배를 천천히 줄이면서 금연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효과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량을 줄이는 것이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금연 상담을 받으면서 약물 치료인 니코틴 대체제나 금연 약물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금연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개개인의 특성이나 성별, 나이, 흡연력, 병력 등이 다르고 그리고 처해 있는 환경, 여건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으로 금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꼭 금연을 해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금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제 과거에 이제 금연 실패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과연 내가 이번에 금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고 싶고 끊으려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끊어야겠다 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금방 제가 예를 든 것처럼 크게 세 종류의 금연 동기가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담배를 완전히 끊으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요구하기보다 흡연량을 점차 줄여가는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한 단계씩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금연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점차 키우고 금연 동기를 강화하고 유지하면서 금연 성공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사람마다 특성이나 성향,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금연 상담, 약물 치료 등의 구체적인 방법 선택 및 적용이 필요합니다.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흡연자의 특성 및 성향, 처해 있는 여건 및 상황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연을 권유하는 방법에 좋은 방법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유하는 방법은 이제 흡연자에게 대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흡연하게 되는 현재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담배를 줄이기 위한 현재까지의 노력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어야 합니다. 흡연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비난보다 개인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는 흡연자에게 이제 금연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의 효과를 통해서 이제 금연 동기를 강화하여 줄 것입니다. 둘째로 흡연자에게 금연의 이득과 흡연의 손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본인에게 흡연이 동료와의 친교나 스트레스 해소 등에 흡연이 주는 이득이 크고 금연이 주는 이득이 작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금연의 이득이나 장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흡연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이유에 초점을 좀 맞추어줘서 계속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로 인해 개인적인 건강 이상, 경제적인 손실, 주위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과 이렇게 담배를 끊는 것을 힘들게 하는 개인적인 저항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여서 금연 동기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금연을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제 기관과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주고 각종 혜택 등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지역 보건소나 지역 금연지원센터의 금연 상담 및 금연 상담 전화, 그리고 온라인 금연 프로그램, 금연 클리닉 등을 다양하게 소개해 주고 개인의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면 좋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동기와 금연을 권유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유하기 전에 금연 동기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연 동기가 높은 사람이라면 금연을 바로 권유하고 실행하면서 금연 동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금연 동기가 없거나 낮은 사람에게는 금연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해야 금연을 권유하여 금연 성공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흡연자의 금연 동기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흡연자에 대한 공감 및 이해 표현을 통해서 변화를 위한 대화를 촉진해야 됩니다.
흡연하게 되는 현재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금연 증상의 힘든 거와 고통 등을 이제 공감해 주면서 흡연자의 상황 및 처지를 그대로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연을 실패하였거나 재흡연을 했을 때 무조건 비난하지 말고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재까지의 금연 노력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금연을 해야 할지 말지 이렇게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양가 감정에 있는 흡연자의 경우에는 흡연이 주는 이득과 손실, 금연이 주는 이득과 손실 중에 흡연자가 직접 이렇게 물어보면서 금연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득과 그리고 흡연을 계속하게 되면 일어나는 손실, 그러니까 이득과 손실 이 두 가지를 강조해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연을 해야 할지 말지의 양가 감정인 불일치감에 있을 때 이 결정 저울이 금연으로 이렇게 기울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재현해 주어서 금연 동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금연을 하려고 마음다짐을 하고 실행하고 있는 과정에도 우리가 다시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나 금연을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다시 금연의 이득과 흡연의 손실을 더욱 강조해주고 물 마시기나 심호흡 등의 금단 증상이 이기는 방법 등을 안내해 주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연과 금연 상담 등을 받기 싫은 이제 각종 저항에 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금연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금연 동기 강화 방법은 흡연자의 변화 촉진을 통해 금연 동기를 유발하거나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제 결국에 금연을 권유하는 방법과 이렇게 연결되어 금연 성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네, 부대 장병들의 금연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크게 금연 환경 조성하기, 금연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금연 교육 및 상담 등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금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은 금연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흡연 유혹이나 충동의 노출을 최대한 줄여주어 금연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대 내 모든 화장실이나 휴게실, 사무실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이 금연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었다면 이 금연 지원 프로그램은 금연을 위한 심리적 환경을 조성해 주어서 금연 동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연 지원 프로그램으로 장병들과 함께 금연 캠페인 활동, 금연 서포터즈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금연 캠페인 활동으로 금연 포스터 및 표 경연대회, 금연 결의대회 등을 통해서 금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금연 서포터즈 활동으로 금연을 다짐한 장병들이 함께 모여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서로 격려 및 지지하는 활동, 금연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연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장병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금연을 도와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실제적인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상담실을 운영하여서 단계적인 금연 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금연 상담은 개별 상담과 함께 집단 상담도 함께 실시하여서 그 효과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과 함께 니코틴 대체제 등을 활용하고 약물 치료도 병행하여서 더욱 효과를 높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추가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일 수 있는데 금연 교육 및 상담, 금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서 금연에 성공한 장병들에게 포상으로 휴가, 외박, 인증서 발급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포상 및 격려가 이루어진다면 금연 동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연할 생각이 없는 흡연자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금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 이 사람은 금연 동기가 없거나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왜 금연 동기가 낮은지에 대한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연할 생각이 없는 이유가 잘못된 생각이고 금연을 해야 하나라는 이 불일치감에 들게 하여서 금연을 할지 말지 양강 감정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금연 동기를 점차 높여가야 합니다. 이처럼 금연 동기 강화 이후에 금연을 권유하고 금연 결심을 끌어내어 금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금연 동기가 왜 낮은지 그 이유를 질문을 통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기가 낮은 이유는 크게 동기의 3요소인 의지, 능력, 준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담배가 나쁘다고 알고는 있지만 내가 담배를 끊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금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금연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시켜 주어서 금연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담배를 끊고 싶은데 나는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내가 과연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금연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단계적인 세부 금연 목표를 세워서 한 가지씩 달성해 가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담배를 끊고 싶어. 그런데 끊으려면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금연이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준비만 되면 의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연을 시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다짐, 결심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금연 동기가 낮은 이유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동기를 강화하는 원리나 방법은 비슷합니다. 크게 공감 표현하기, 불일치감 만들기, 저항에 대처하기, 자기 효능감 지지해 주기에 크게 네 가지 변화대화 촉진 원리에 따라서 금연 동기를 강화해야 합니다. 네 가지 변화 대화 촉진 원리 중에서 공감 표현하기, 자기 효능감 지지해 주기를 더욱 강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소통 기술로 반영하기, 인정하기, 열린 질문하기, 요약하기, 동기 강화 기본 기술을 사용하여 동기를 강화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자의 대화 중에 공감 표현하기와 자기 효능감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는 반영하기를 통해 흡연자의 말이나 감정을 그대로 반복 또는 반영해 주는 것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서 말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야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를 통해 흡연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현재까지의 금연 노력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알아채고 적절하게 격려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시군요. 그럴 수 있겠군요. 요새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셔서 담배를 피우게 되셨군요. 그런 점이 금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그랬군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등과 같이 공감 표현과 자기 효능감을 지지해 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자와 대화 중에 자기 효능감을 지지해 주어서 자신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금연이라는 목표를 세우기보다 흡연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최종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마다 칭찬과 보상을 적절하게 제공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 과정에서 재흡연이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에도 비난보다 지지와 격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셨군요. 어떤 상황에서 피우게 된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 이후에 흡연자의 대답을 듣고 나서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반영이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실패하셨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실패의 경험이 다음 금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